이어서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제 이옥봉이라고 하는 시인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외로운 슬픈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의 어떤 가치와 의미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려 했던 이옥봉. 이 이옥봉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자신이 어떤 그 목표로 하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만큼 좋아했던 사랑하는 조건이었건만 결국 그 사랑이 행복하지 못했던 그런 어, 부분이었다면, 자, 이 기녀 매창의 경우에는 신분은 굉장히 천하지만, 조선시대에 굉장히 천하지만, 그래도 그 유희경이라고 하는 인물과 이귀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이제 이 허균의 사랑을 마음껏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제 이 매창입니다. 특히 이 흑윤과 이 매창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기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흑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흑윤은 이 매창을 어찌 보면 아가페적인 사랑, 그 이 기녀이지만 어, 뭔가 남녀 관계 이것은 일체하지 않았다. 예, 인물이 바로 이제 매창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윤이 진정 사랑했던 참으로 아꼈던 기녀 이 매창입니다. 그런데 이 매창은 이 흑윤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가장 그 사랑했던 매창이 가장 사랑했던 님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어, 유희경입니다. 자, 음, 이 유희경, 손은 유희경. 이 사람을 가장 사랑했어. 여기 보면 매창이 그 쓴 시조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읽어봤음직합니다. 이화우 헛날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이화는 배꽃이죠, 배꽃. 배꽃이 떨어지는 거죠. 배꽃이 떨어지는 겁니다. 꽃이 이제 떨어져서 바람에 확 날리는 것을 비가 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화우가 헛날릴제, 헛뿌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여기서 이별한 님이 누구냐면 바로 유희경입니다. 유희경.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자, 추풍낙엽이 뭡니까? 가을이죠. 그러니까 이 봄에 이별한 님을 가을이 되어도 아직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자,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여라. 자, 여기서 이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자,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 누구냐면, 바로 이 초는 유희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초는 유희경. 이 초는 유희경은 그 또 천민 출신입니다. 같은 천민 출신이고, 이 매창과 의 나이가 25살. 이 25살이 연상이에요. 연상입니다. 자, 이 매창이 사랑한 님 유희경, 매창을 사랑한 허균. 이 허균의 경우에는 이제 허난설원, 그죠? 허난설원 아시죠? 허난설원의 이제 동생이 되죠. 그래서 난설원은 허난설원, 허봉, 허균, 뭐, 이렇게 해서
이 오부자가 굉장히 강원도 그 강릉 한번 강릉에 가면 이 난설은 생가하고 이 부분은 아마 가 보셨을 것 같은데 음, 이 오죽헌에서 그렇게 많이 멀리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몇 년 전에 우리 가족하고 이제 강릉에 가서 이 오죽헌에도 들르고 이제 난설은 생가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참 재밌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혹 그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죠. 이 이건 그뭐 시대적 반항아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참 이 허균이 매창을 참 사랑했는데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이 남녀의 관계로서의 매창과 혁윤이 아니고 정신적인 그렇죠. 이제 정신적인 또는 이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으로서 매창을 아낀 인물이 바로 이 허균입니다. 예, 그래서 이 허균의 경우에는 매창을 사랑하고 매창은 유희경을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어, 이 매창과 관련한 이제 인물을 놓고 본다면 묵제이귀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교산허균 뭐 이렇게 해서 이 묵제이귀, 교산허균, 초는 유의경 세 사람과 다 이 매창이 관련을 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매창은 그 초는 유희경을 굉장히 그 사랑을 했고 끝내 이제 그 유희경과의 어떤 관계만을 이제 평생 스스로 간직하면서 지냈던 인물입니다. 기녀이면서도 초는 유시경에게 정절을 시켰던 이제 인물이 바로 매창이에요. 이게 아주 이 기녀이지만 이제 아주 품행이 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듯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매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매창과 유희경과의 어떤 사랑의 세레나데 그 시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흑윤이 얼마만큼 이 매창을 아꼈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이 계생, 이 매창은 이제 부안입니다. 전라도 이제 부안이죠. 이제 부안의 아전이었던 이탕종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제 서녀로 태어났고, 이 관기로 태어났죠. 이제 관기로 태어났고, 매창이 태어나던 해가 이제 계유년이었기 때문에 계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계랑이라고도 합니다. 이 유희경의 시에 보면 대체로 이제 계랑이라고 이렇게 증계랑, 계랑에게 주다 뭐 이렇게 해서 계랑이라고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계랑이고 매창은 이제 호입니다. 이제 그래서 호와 이름의 관계, 자의 관계는 몇 번 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계랑이고 이제 호는 매창입니다. 그리고 향금이라고도 이제 했고요. 매창은 이제 금은고를 워낙 이제 잘하고 한시를 워낙 잘 썼기 때문에 이 매창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 이제 시인과 문장가들이 이쪽으로 몰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산 허균의 경우에도 이 매창을 만난 이후에 매창의 그 시적 재능과 감수성 그리고 어떤 예능의 뛰어남 이런 것에 반해가지고 어, 이 매창을 어, 이제 아끼게 됩니다. 예. 매창은
흑유는 매창을 천성이 고고하고 깨끗해서 음탕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천성이 고고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이 매창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창 스스로도 이제 자신은 원래 신선의 세계에서 살았던 흑이었다. 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이 그 고고한 자태를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개랑 즉 매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그런 글들을 여러 편에서 이제 남기고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긍심, 자존감은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이고, 굉장히 높았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흑요인의 경우에도 이 고고하고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여기 보면 이제 지나가는 과객의 시에 이제 운자를 적다라고 하는데 평생에 동쪽 집에서 밥을 먹고 동가식 서가숙이잖아요. 이 식동가, 동가식 서가숙 이렇게 되니까 동쪽 집에서 밥 먹고 서쪽 집에서 잠자는 거, 그죠? 잠자는 거. 쓸 이런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배웠다.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죠? 동가식 서가숙을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평생에 동가식 서가숙 하는 것을 배우는 거, 배움을 부끄러워하다. 이제 부끄러워하다. 그래서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이제 부끄러워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와서 저밥 먹고 저기 가서 잠자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녀이지만 이런 삶을 좋아하지 않았다. 추구하지는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가 뭡니까? 신선의 세계에서 살았다. 이렇게 하죠. 다만 이 매화 창문 한매 다만 매화 창문에 달 그림자 비낀 것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창입니다. 매화가 있는 창문, 이제 매화가 핀 창문, 매화 그림자가 비치는 창문, 뭐 이렇게 매창이죠. 그래서 이제 매화 창문에 달 그림자가 비낀 것을 사랑했었지. 고요히 살려는 나의 뜻,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뭐 고요히 살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자, 이 지나가는 과객의 시의 운하에서 운자를 맞춰서 이제 썼는 시인데, 여기 보면 이, 이 자신의 어떤 그 삶의 그 태도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선의 세계, 천성이 고고하고 깨끗함, 뭐 이런 어떤 신선의 세계에서 살던 학의 모습, 근데 이 본인 스스로도 이제 또 이렇게 동가식 서가숙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매화가 창문에 이렇게 달빛이 쫙 비쳤을 때 매화가 창에 이 아른거리는 것을 사랑했었다. 고요히 살려는 나의 뜻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손가락질하면서 잘못 알고 있어라. 자, 이래서 이게 이제 자신의 어떤 생각을 토로한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관과 현실이 서로 어긋나 있었던 것이죠. 그죠? 이제 기녀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겪어야 했었던 그 슬픔, 이 슬픔을 이 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부분들은 행하지 않고 다만 고고한 매화, 그죠? 고고한 매화처럼 이 매화가 이거잖아요. 매 일생한 불매향 이거잖아요, 그죠? 매화는 어, 매화는 일생 찬 곳에서 피어도 불매 향 향기를 팔지 않는다. 이 매화는 일생 찬 계절에 피어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이 고감의 대명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매화가 어, 이렇게 이제 매화의 어떤 그 가치와 의미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스스로가 향기를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죠? 정절, 그리고 기조, 뭐 이런 자신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 그 어떤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바로 이제 매화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제 그래서 이제 사군자의 매화가 이제 매난국죽 이렇게 해서 사군자의 맨 처음 으뜸으로 이 매화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퇴계도 이 매화를 땅 사랑을 했고, 유언에 분에 매화나무에 물을 줘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삶을 마쳤던 퇴계 이황의 그 말처럼 아무튼 이 매화에 대한 요 부분은 이 매창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태도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창이 이제 마지막으로 썼던 시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 시에 보면 독수공방 외로움에 병든 이 몸은 기나긴 40년이 춥고도 배고팠어. 묻노니 인생은 몇 년이나 사는가? 가슴에 한이 서려 아는 날이 없어. 이렇게 독수공방 외로움에 병든 이 몸은 이제 유희경이 이제 유희경을 사랑하다가 그죠 사랑하고 또 자주 만날 수가 없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유희경이 그 이 매창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굉장히 그 매창의 마지막 그 삶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는 매창이 유희경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제 만나지 못하는 그 외로움에 아마 이 시를 썼는 것 같습니다. 이 이제 기나긴 40년이 춥고도 배고파서 이 37살의 나이로 이제 삶을 마치게 되는데 37살의 나이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40여 년이 또 40여 년을 회상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거의 이제 마지막 삶을 마감하면서 쓴 절명시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 여기 보면 양졸이잖아요. 예, 졸렬함을 기르다. 그래서 그죠? 졸렬함을 기르다. 예. 조심스럽게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빈 규방에서 빈 방에서 공교 이제 이 규방이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사는 방입니다. 빈 규방에서 뭐 하고 살았느냐면 양절 이제 양절입니다. 졸렬함을 기르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제 졸렬함을 기르면서 살았다. 병여신 이제 병이 몸에 남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았던 그 이 매창에게 이 병이 몸에 다가왔다.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삶을 마칠 때쯤에는 아마 이 병이 났었던가 봐요. 그죠? 이 길이 임해. 그죠? 이 길이 이 맡을 임자잖아요. 오랫동안 맡았다. 무엇을 맡았느냐? 굶주림과 추위. 굶주림과 추위. 이 40년. 40년 동안을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살았다. 그런 거죠. 요, 어, 문, 이제 빌려서 말하노니 인생은 능히 기허 얼마나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가. 이거죠. 인생이 이 능히 기 얼마나 허락되었는가. 그러니까 인생은 얼마나 허락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는 몇 년을 살 것인가. 이제 100년을 산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이제 몇 년을 살 것인가. 또는 이제 스스로에게 내가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자신의 그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런 시점에 있다. 그래서 40이 되는 시점에 삶을 어, 이제 이제 그 죽을 것을 이제 예감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제 이 시입니다. 흉회 이제 가슴 흉자에 후회할 해자 그죠? 가슴 흉자 후회할 그러니까 흉회라고 하면 이제 내 마음에 있는 슬픔, 서러움, 후회스러움 뭐 이런 여러 가지 회한이죠. 마음에 담긴 회한, 이제 회한, 무일, 날이 없었다. 이제 무정건, 수건을 적시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늘 마음속에 있는 회한, 슬픔, 고통, 괴로움, 뭐 이런 것들로 매일매일이 슬픈 날이었다. 매일매일이 울던 날이었다. 이렇게 시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의 자신의 어떤 삶을 오롯이 이야기하는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슬프고 외로웠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는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섭섭함, 세상 사람들의 어떤 어,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담겨 있다면, 요 시에서는 평생을 돌아보면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어떤 시점에, 자신의 어떤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그 회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슬픈 시죠. 이제 슬픈 시인데, 아무튼 이런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창의 경우에는 37살 나이로 이제 요절을 합니다. 이제 일찍 삶을 마치죠. 예, 그래서 이수광, 그죠. 지봉유서를 쓴 이수광이라고 하는, 분은 매창이 죽은 뒤에 이제 평소 검은고와 시를 좋아한 매창을 위해서 검은고를 함께 묻어주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실학자들, 당시 선비들, 당시에 글을 꽤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뭡니까? 이 매창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매창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매창을 보기 위해서 이 전라도 부안까지 왔다는 것이죠.
자, 또 매창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허균은 지금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한 차례 울고 난 후 율시 두 수를 적어서 그녀의 죽음을 슬퍼한다. 자, 이거는 공자가 이제 너무나 통곡을 해요. 이 누구의 죽음에 안연이라고 하는 제자의 죽음에 엄청나게 이제 그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 어찌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안연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 누굴 위해서 울겠는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울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울겠는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아꼈다는 것이죠. 이 공자의 안연에 대한 어떤 사랑은 대단했던 것 같고요.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음, 하늘이 나를 버렸다. 안연이 죽고 난 뒤에 삶을 마치고 난 뒤에 하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안타까워했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이 안연이었거든요. 공자에게서의 안연. 그래서 참 그 마음에 와닿던 나도 이제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던 게 이 사람을 위해서 울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울겠는가라고 하는 그 대목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짠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그 공자의 그 안연에 대한 그 안연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제 이 허균이 지금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한 차례 울고 난 후 율시 두 수를 적어서 그녀의 죽음을 슬퍼한다. 이렇게 야,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두 수를 적어요. 두 수를 적는데 이 그 허균이 그 이제 이야기했다던 이제 요 부분요. 그러니까 율시 두 수를 적으면서 이 시를 적는 이유를 이제 뭐 서문 형태로 병서 형태로 이제 적었는데 요 글을 보고는 제가 공자의 안연의 슬픔에 대한 점을 이야기를 하는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뭐 아름다운 글귀는 비단을 펴는 듯하고 맑은 노래는 구름도 멈추게 했구나. 복숭아를 훔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더니 불사약을 훔쳐서 인간 무리를 두고 떠나구나. 자, 불사약을 훔쳐 인간의 삶을 이제 마쳤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복숭아를 훔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더니 불사약을 훔쳐서 인간 무리를 두고 떠났다. 이게 찬사잖아요. 그죠? 찬사입니다. 아름다운 글귀는 비단을 펴는 듯하고 맑은 노래는 흐름도 멈추게 하였구나 했는데 복숭아를 훔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더니 불사약을 훔쳐서 인간 머리를 떠났다. 부영꽃 수놓은 기장엔 등불이 어둡기만 하고 비치색 치마엔 향내가 남아있는데 이듬해 작은 복숭아가 열릴 때쯤이면 그 누가 이 그 매창의 무덤을 지나갈 건가 이렇게 이제 한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허균의 그 매창에 대한 사랑,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이 없어요. 이제 너무나 좋아했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매창입니다. 흑윤이 좋아했던 여인. 근데 매창은 흑윤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매창의 여인은 이제 유희경입니다. 매창의 연인은 유희경입니다. 이 유희경은 이 호가 초는이고 이 그 조부가 도치 아시죠? 도치. 그다음에 부친이 업동입니다. 업동. 그러니까 도치, 도살군, 업동 이렇게 보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비죠. 그죠? 업동이 도치 이렇게 되니까 노비입니다. 노비 출신입니다. 이 집안 노비 출신인데
유희경이 13살 나던 해에 이 그 부친이 그 돌아갔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 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희경은 이 아버지의 묘 옆에 움막을 지어 놓고 매일 곡을 하고 또 이제 묘 옆에 이 계단을 만들면서 이제 3년상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 우연히 이제 이 수락산의 선영을 이 오고 가던 남은경이라고 하는 당시 예학의 대가입니다. 예학의 대가인 이 남은경이 유희경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모시는데, 이 돌아가신 부모를 모시는데, 저 3년 상을 지내는, 심여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어린아이가 잘 하니까, 이 가상이 여겨서, 흙집을 이제 지어주고, 죽도 써서 먹이고, 막 이렇게 해줍니다. 가상에서. 그래서 이제 이 남원경이, 의 눈에 바로 이 유희경이 띄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고아가 되자 이 남원경으로 이제 갑니다. 남원경에게 갑니다. 그래서 남원경에게 가서 이제 주자가래를 비롯해서 이 예학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예학을 배워서 이 예학의 대가가 바로 됩니다. 유희경이. 그러니까 예학의 대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사대부들이 이 상내에 이제 이 오게 해서 상례를 주관하게 하고 또 상례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국상, 이 국상에도 이 자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그 예학에 있어서 대단한 인물로, 최고의 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허준의 스승이었던 의 양예수는 뒷문으로 나가고 유희경은 정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희경이 어느 정도의 벼슬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바로 이제 이 정이품, 그죠? 이 정이품인 가선대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가선대부 여기 한성 판윤 음, 정이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종이품이 가이대부고 종 정이품이 이 가선대부잖아요. 가선대부 그리고 한성 판윤 뭐 이렇게 해서 정이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유희경이 동국시화 휘성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당군, 왕건, 이성계 등과 함께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그런 인물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치, 업동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이 정이품까지 한성 판유까지 올라가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유희경입니다. 그래서 이 유희경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인물이면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희경이 그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대단해졌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이 상장례를 주관하면서 굉장히 그 많은 부를 축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부를 이제 축적을 하고 그 돈으로 풍월향도라고 하는 시회를 열고 그 시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선비들과 만나고 그 선비들과 이제 시적 교류,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그 발치를 넓혀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난이 일어났을 때 이 자신의 어떤 그 돈, 이 부를 어, 가지고 이 유지금 평민들을 규합해서 이제,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여기 재화를 요구했는데 유희경이 그 비용을 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로로 병상품 평정대부의 품계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탄탄하게 자신의 정이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자신의 집에 침유대라고 하는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당대 최고의 문인들과 이제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음, 근데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푸른 하늘 구름 닿은 곳에 다른 외로이 떠서 빈 누관에 턱 깨고 앉아서 밤을 살아내. 자, 이게 슬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요 뒤쪽에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잠깐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 부분을 보면 한계를 많이 느꼈겠죠. 그죠? 이제 아무리 이 천민이 아니라 정이품, 그죠? 한성 판윤까지 올라간 현재의 자신이지만 그래도 이제 뭐 좋은 가문에 처음부터 양반으로 성장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들 한계들을 많이 느꼈겠죠. 이제 그래서 푸른 하늘 구름 닿은 곳에 다른 외로이 또 빈 누간에 턱 깨고 앉아서 밤을 사르네. 같은 마을 친구는 많지만 천한 지위는 아닌데 이 몸은 무슨 일로 천한 지위에 인연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자신에 대한 슬픔, 이런 슬픔이 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적인 이제 한계에서 오는 괴로움, 이런 괴로움은 음, 어쩔 수가 없었던가 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창을 처음 만났을 때 매창과 유희경 했잖아요. 이제 매창이 사랑한 사람은 이 유희경이고 어, 매창을 사랑한 인물은 허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매창이 유희경을 처음 만났을, 아니, 유희경이 매창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랑이라고 하는 계랑에게 주다. 이렇게 되죠. 어, 일찍이 남국의 계랑이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이 서울에도 아주, 이 유희경은 이제 서울, 이제 수락산에 있었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죠. 서울에 있었고, 매창은 부안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안이 남쪽이죠. 남쪽. 일찍이 남국의 계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는데, 이 남쪽의 계랑이라고 하는 기녀가 있는데, 대단한 인물이다. 이런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식구와 노래 솜씨 서울에까지 진동했지. 서울에까지 진동했지. 오늘 만나서 그 진면목을 보니, 그죠? 그 진면목을 보니 무산의 신녀가 삼천으로 내려온 듯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대단한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눈에 홀딱 이제 반한 거죠. 그래서 무산의 신녀가 이제 무산의 신녀는 초해왕이 무산에서 낮잠 자고 있다가 꿈속에서 이제 신녀와 함께 신녀가 나타나서 서로 교합했다. 근데 그 이후 신녀는 시집도 안 가고 매일 어, 이제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었다가 하면서 늘 이 초해왕과 이제 서로 사랑을 했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운우지정, 이제 운우라고 하는 구름과 비라고 하는 운우라고 하는 거에 바로 이 고사에서 나옵니다. 이 운우지정, 이제 남녀가 서로 이제 사랑하는 행위, 교합,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운우지정 이렇게 하잖아요. 운우의 이제 정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고사가 나옵니다.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서 이제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되어서 비가 되어서 이제 같이 함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삼청이라고 하는 것은 옥청, 상청, 태청 이렇게 해서 이 도가에서 신선이 산다는 곳에 이제 세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산의 신녀가 삼청의 신선의 세계로 내려온 것 같다. 그러니까 신선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첫눈에 홀딱 이제 반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이제 계랑, 계랑에게 주면서 즐거워하다. 복사꽃 붉고 고운 뺨은 봄이나 고운 얼굴에 주름지면 고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재미삼아 계랑에게 주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희롱하면서 계랑에게 주다. 그 재미삼아 재미로 계량에게 주다. 뭐 이렇게 놀리면서 놀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그러니까 히, 그좀뭐 웃자고 이제 하는 쓴 시이죠. 아무튼 복사꽃 붉고 고운 짧은 봄이라 고운 얼굴에 주름지면 고치기 어렵다고. 신녀라도 독수 공방은 견디기 어려우니 무산에 운우지정 자주 내리네. 자, 이 운우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계량에게 주면서 사랑을 이 고백을 한 거죠. 사랑을 고백한 거다. 자, 이렇게 이제 계량을 좋아했어요. 이제 이 외에도 계량에게 준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기 이제 매창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리면서 그대의 집은 부안에 있고 내 집은 서울에 있어서 나의 집은 서울에 있어서 그리움이 사무쳐도 서로 못 보고 오동나무에 빛 뿌릴 때 애가 끊겨라 이렇게 해서 오동나무에 비가 뿌릴 때 내 단장을 끊구나 이렇게 해서 이 오동나무는 또 뭐 이제 금은고를 만드는 이제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오동나무에 빛 뿌릴 때 내가 끊겨라 이제 그리움의 그리운 마음이 음악을 통해서 이제 쭉 이렇게 토로될 때 이제 펼쳐질 때 내 마음이 더욱더 슬퍼지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까지 이렇게 어, 여기까지 봐도 굉장히 유희경이 매창을 참 좋아했고 사랑했고 그리워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한이라고 하는 스스로 한스러운 이라고 하는 이제 이 시인데 요거는 이 매창이 그 유희경을 그리면서 쓴 시입니다. 봄날이 추워서 겨울 옷을 이제 꿰매는데 사창에 이제 비단창이죠. 사창이면 자기가 늘 있는 방이죠. 창가로 햇살이 비춘다. 저도 머리를 숙여서 맡기다. 이 신은 맡기다예요. 이제 맡기다. 맡기다. 가는 대로 하다. 이제 해서 이제 맡기다. 마음 가는 대로 하다. 뭐 이렇게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 자,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머리를 숙여서 손길 가는 대로 그냥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손길이 그러니까 이제 무념무상의 세계죠. 무념무상의 상태입니다. 무념무상의 상태. 어, 무념무상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뭐 무념무상의 상태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 구슬주 눈물로자 구슬과 같이 이 구슬 같은 눈물이 적, 똑똑똑 떨어지는 거죠. 똑똑똑 떨어지는데 어디에요? 침사. 이제 침은 뭡니까? 이 바늘 침자고 실사자잖아요. 바늘과 실 위로 똑똑똑 떨어진다. 예, 보지 못하는 이때 자한의 경우에는 아마 유희경이 마지막에는 그 매창을 만나러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삶을 이제 마칠 때쯤 해서는 유희경이 이 유희경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마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봄날이 추워 겨울 옷을 깨매고 사창에는 햇살이 비치네. 머리 숙여 손길 가는 대로 맡기는데 구슬 같은 눈물이 바늘과 실을 적신다.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슬픔에 어, 매창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 만났던 이 매창, 그리고 유희경, 그리고 이제 흑윤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을 뭐 서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옥봉이라고 하는 이제 시인도 만나고요. 이제, 어, 허균이 사랑했던 여인, 기녀, 매창. 그리고 이제, 유희창을, 유희경을 사랑한, 매창. 음, 그래서 이 매창에 대해서 오늘 잠깐 봤습니다. 요 시는 한번 또 읽어보고 시절은 한번 기억을 해 두기 바라고요. 유희경, 혁윤, 매창, 자, 이 매창 시입니다. 오늘 이제 했던 매창에 대해서 잠깐 마음을 두고 이런 그 시인이 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한번 해 두기 바랍니다. 어,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